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회해 주시는 정학년 선생님께서 그 시장 멘트를 이렇게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하루하루 여유롭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레바논에 8개월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2달 정도를 이렇게 휴식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쉬고 있고 가정에 이렇게 충실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형제님들께, 성도님들께, 자매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레바논 파병을 8개월 동안 갔다 오게 된 배경과 그곳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성도님들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적인 부분들이 조금 적게 나오고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약간 의구심이 들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좀 걱정되지만 성도 형제님들께서 자매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도와 형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라에 이렇게 녹을 먹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을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에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고 제가 2008년부터 6년 정도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영천에서 시작해서 인천, 파주, 수원, 강북, 강남, 대전, 강원도, 수원 9개의 도시를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수원에서 화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에게 계획 인사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네가 이제 강원도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죠. 기도를 하고 주님, 제가 강원도로 가야 되니까 전주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제 아내와 자녀들이 안행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주말 부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리상 가까워서 2시간 반 정도면 올 수 있어서 매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 좋은 곳을 떠나야 되니까 또 저 혼자 갑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가도 됩니까? 엄청 많이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진 않더라고요. 주원아, 너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2달 동안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가지를 이렇게 딱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공지가 떴는데 레바논 파병을 갈 수 있다는 공지가 제 눈에는 안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어떠한 직장, 어떠한 위치에서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위치, 직책에서는 저는 이제 포병 장교인데 파병이라는 곳은 티오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갈 수도 없고 여건 상황 부대에서 보내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제가 7년 전에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그런 좋은 경험을 했던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고 그거를 가도 되나? 라는 고민 속에서 반반이었어요. 레바논 파병을 주님, 제가 지금 이제 계획 인사로 강원도 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요나 말씀을 엄청 봤어요 그때. 정말 제가 가기 싫은데 주님, 저 강원도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제가 애들한테 알려줄 게 있나요? 제가 뭘 아직도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뭔가 제가 배워야 될 게 있나요? 그러면서 또 레바논 파병의 기회를 제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는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요? 요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라고, 가서 하라고. 근데 저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해도.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자매랑 이야기를 하고 자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7년 전에 갔던 경험에 8개월간 완전히 떨어져 지내야 된다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려워했는데, 저는 이제 반반의 길을 잡고, 내가 지금 강원도를 가기 싫어서 이런 파병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파병을 가라고 하기 위해서 강원도라는 선택지를 보여주셨던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부대에서 반대도 안 하더라고요. 지원을 하는데 가라는 건가? 그래서 반반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그 결과가 나와야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강원도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 당장 데드라인인데 내일까지 안 나오면 이제 강원도 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와야 될 때가 안 나와지면서 이게 미뤄지더라고요. 1주, 2주, 3주가 미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죠. 강원도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민을 했죠. 혼자 갈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오주연 자매님? 제가 강원도에 간다 하면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가실 수 있으신가요? 준영이가 같이 안 가는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어느 부대다, 어디에서 뭘 할 거다, 이런 것까지 다 내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신경도 안 썼던 발표가 떡하고 좀 늦게 났어요. 한 3주 이상. 저는 이제 벌써 강원도로 내정이 돼서 정리를 하고 있었고, 3주 후에 발표가 되면서 4일 후에 거기에 소집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대를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과 내 살던 집을 이사해야 된다는 부분, 각종 행정 절차와 각종 인사 명령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걸 너무 비하면 안 되죠.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죠. 근데 그게 퉁탕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모든 명령과 내가 해야 될 곳과 있는 것들이 다 가야 될 곳까지도 정리가 되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다 미리 인사까지 다 해놨었는데 간다고. 그런 부분들과 집 이사하는 문제, 행정구역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 이삿짐, 제가 집 이사할 때 저는 제가 이사하거든요. 아버님 차 가지고 제가 이사 좀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트럭에 가득 싣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또 가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면의 고민이 반반 있었던 게, 제가 7년 전에 대위 때 갔던 거에 엄청나게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배웠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지원했던 것도 거기에 연장되는 그런 연계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서 고민했지만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월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고, 제가 11주, 2월부터 3월, 4월, 5월 15일까지 11주 정도를 이제 인천에 있는 국제평화단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가 전국에 있는 국군 부대에서 레바논 파병 부대라는 곳으로 281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직책을 하다 보니까 그 11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당신들은 가서 8개월 동안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가서 8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고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가서 할 일은 제가 어렴풋이 주님이 저번에 7년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잘 알고 있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서 뭘 해야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모임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저로 인해서 그곳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보고 제가 가서 뭐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내가 가서 우리 부서 8명, 우리 부대 280여 명, 내가 가는 레바논에 있는 그 지역에 정말 나로 인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인천에 교육을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국군에는
인정하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제 원불교도 언제부턴가 들어와서 같이 불교로 같이 합치는데 기천불 세 개를 우리 국군에서는 종교 자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군종 장교라는 직책으로 신부님, 목사님, 법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해서 직책하고 임무를 해주고 파병지에는 이 세 종파 중에 한 종파가 돌아가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분은 제가 좀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저에게는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 천주교의 신부님이 저랑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와 불교를 대표해줄 거기에서 인도해주거나 같이 함께 해줄 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다 눈치게임 하는 거죠. 뭔가의 임무가 더 주어진다는 거는 힘든 거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봉사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또 기독교 장으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걱정했어요. 당장 줄 예배를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저희 모임과 브랜들린 모임과 국군에서 하는 대한예수 장로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식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그러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가 군 부대 안에서 격오지에 있는 장병들의 주말 예배 여건을 위해서 보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레바논 현지와 이렇게 통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으니까 YMCA라는 곳에서 레바논의 티르에 제가 있는 지역에 동명부대 한 7km 떨어진 곳에 선교사 한 분이 파송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주일 예배를 도와주실 겁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다행이면서 약간 시험 섭섭하면서 그렇다면 그분과 연락을 하고 저는 선교사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 파병지에서 두 번째 저에게 주어진 임무죠. 제가 해야 될 위치에서 해야 될 것들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들은 제가 민군작전이라는 업무를 했었는데 민군작전 과장으로 민간인들과 군 부대를 이어주면서 원활하게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지에서 매일 의료 지원을 해주고 의료 지원이라 하면 저희가 의무대대라는 한 15명 전후의 내과, 외과, 치과, 정형 내과, 외과, 치과, 수의사, 수의군의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응급치료 이 5명의 군의관들입니다. 의사들입니다. 전문의도 있고 아직 레지던트 과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5명의 의사들과 간호장교 2명과 치료 부사관, 방사선 부사관 이 각종 업무를 도와줄 부사관과 용사들까지 한 14명, 5명 내외 인원들이 매일매일 저희 부대 부대 인근에 있는 마을들 5개를 돌아다니면서 진료 활동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 마을들과 협조하고 그 마을들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알리고 우호적으로 함께 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가 가서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레바논 동명부대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시스템이죠. 다 갖춰져 있는 것들. 그 중에 두 번째가 태권도라는 거를 저희 부서 8명 중에 2명이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태권도를 교육하고 단증을 줄 수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가서 태권도 교육을 해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오후에 태권도 교육을 해줄 수 있게 해주고, 세 번째가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할당하고 그 금액 안에서 제가 있는 지역 안의 마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합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관공서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받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해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한 달, 두 달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종 규정과 지침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사 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전도 방법에서 이제 구절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조거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걱정이 없었는데 한 9주차, 10주차 되면 이제 당장 이제 다음 주면 가야 되거든요. 그 한 2박 3일 동안 모여가지고 야 우리 8개월 동안 거기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입고 살아야 되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내가 필요한 나의 요구하는 것들만 한 캐리어를 2개를 꽉꽉 채워서 갔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나에게 레바논을 보내주신 거는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하라는 주님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거를 찾아보거나 더 구하고 내가 알 생각은 안 하고 잠깐 반짝 그런 찾았던 것들 주님께서 주셨던 거에 하고 만족하고 다시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의 육신의 이런 필요를 찾아서 하는 모습이 제가 지금 갔다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성도님들 앞에 단증을 하기 위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잘하려고 준비해 갔는데 돌아서 보니까 참 그렇게 진짜 나를 위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었구나 라는 단편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8개월을 잘 지내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임무를 하기 위해서 5월 15일 날 비행기에 몸을 싣고 레바논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임무 수행하는 저희 부대와 그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레바논은 레바논 공화국이라고 불리면서 유럽, 아시아 중간에 있는 서아시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 상에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서 많은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54%, 40%라고 나오는데 반 이상이 이슬람이고 반절은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도 13개의 종파가 공식적으로 혼용되어 있고 그 우리나라 정당이라고 하죠. 정당 안에 그 분배가 다 나눠서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 당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야 1당, 2당, 2당, 3당 13개의 종파별로의 할당이 되어 있고 대통령은 누가 해야 된다, 부통령 누가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레바논이라는 곳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가게 됐죠. 레바논의 북쪽과 동쪽 지역은 시리아와 맞닥뜨려져 있고 이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이 남쪽 지역으로부터 이 선상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바논의 아래 남쪽 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확대되어 있는 이 지역을 유니필이라는 평화유지군이
지역을 나눠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하고 레바논과 이런 많은 다툼 속에서 레바논이 자국의 국력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됐고, 유엔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레바논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중립을 위해서 투입하게 되었고, 현재 14개의 국가가 여기 지금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블루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맞닿아 있는 DMZ 국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라가 주둔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경계를 쓰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걸 지금 이 아래까지가 자기들 땅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여기를 우리 남한이 철조망 치듯이 여기를 다 지금 철조망을 치고 이런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티르 지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작은 일부 지역을 여의도만한 면적의, 제가 면적까지 기억했었는데 그 여의도만한 면적의 지역을 저희가 활동하면서 이 선상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 보급로와 각종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동명 부대, 북을 지도해 보면은 동명 부대, 유니필 PKC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도는 생략을 했고, 동명 부대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쪽에 지금 잘 청지로 돼서 안 보이는데 운동장, 연병장과 사열대, 본청, 제가 생활하던 사무실, 그리고 생활 공간들, 이 뒤로도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이쪽도 생활 공간, 동쪽으로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는 의무대와 여성생활관, 이쪽에 가장 크게 쏠라 있는 그 식당이 위치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식당이라고 제가 표현한 제일 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캡처되어 있거나 한 것들은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일부 다큐 3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사진들을 제가 영상들을 캡처를 했는데, 요거는 이 도로를 경계로 아까 거기서 바라봤을 때 디바라는 마을과 이쪽은 아파시아라는 이런 마을들이 이제 바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친숙하게 바로 옆에서 생활권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아침에 노래 부르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그냥 친숙합니다. 저희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서쪽에서 해가 지는 모습들을 본 건데, 찍을 때는 엄청 아름답게 찍혔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잘 안 나오네요. 안타깝네요. 조금만 나가면, 한 3, 4km만 나가면 우리나라 전주에서 남원 가는 길 선상에 그 평야지대라기보다는 해안에 연해서 산악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악 지역들이 되게 광활하고 멋있다? 이런 느낌의 사진들이 보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보였던 그 아파시아와 디바 선상의 도로를 가는 거고, 레바논의 평화유지군 동명부대가 하는 임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정찰활동, 주둔지 경계, 민군작전. 정찰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차가 직접 우리 작전을 하는 작전대대 인원들이 작전 활동을 하면서 기동정찰이라는 활동으로, 여기 보면은 그 사람 머리가 보이죠? 이게 방탄차입니다. RPG-7까지도 방어가 된다고 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RPG-7은 맞으면 일단 충격으로, 방어는 될지 몰라도 충격으로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 방어가 되는 방탄 차량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동을 하면서 주변에 불순한 세력이나 분자가 없는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찰하고, 우리보다 상급 부대에 이상 없습니다. 하루에 8번 순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찰을 하면서 폭발물이라든지 각종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이상 없다고 보고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다행인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걸 위한 조치와 준비와 확인과 두근두근한 마음들. 저희가 이런 차량들이 있으면, 요거는 지금 안전한 길상에 있는 그냥 그 장탄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길상에 차가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보일 때
멈추고 저희는 보고를 하고 돌아서 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은 위험 속에 있다는 것들을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임무를 했고, 제가 거기서 230 며칠 있는 동안 150 이상을 151 이상 주 한 3일, 4일 나가거든요. 근데 10월 7일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이제는 전쟁 이후에는 나가지 못했었는데 위험이 도사리는 속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저희가 이게 아까 주둔지의 뒤편에 보이던 곳들인데, 주둔지에 보면 이런 감시 초소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초소 안에서 이렇게 밖을 우리 주둔지,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둔지 주변을 활동하는 인원들을 감시하는 것들, 이런 게 주 임무가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5, 6, 7, 8, 9월 10월 6일까지 정말 평온하게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10월 7일 새벽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저는 알람을 듣고 깨어났는데 처음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이게 왜 울리지? 아, 근무자가 또 실수했나?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했죠. 그 알람이 잘못된 알람일 거라는 걸. 근데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신상합니다. 다 대피하십시오. 네, 훈련은 했었어요. 5월달에 가자마자 6, 7, 8, 9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정의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게, 우리의 안전이 생명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장 가까운, 내가 잠자는 곳 바로 아무리 멀어도 한 150m? 100에서 150m 이내는 다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면은 아무리 늦어도 30초면 다 들어갈 수 있게 살아야 되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빵빵빵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 안 했죠. 아, 뭐야, 시끄러워, 근무자 큰일 났다, 잘못했다, 그리고 실수한 거나 잘못 누른 거다. 근데 방송이 나오면서 웅탕 그냥 그 바람에 그냥 옷 하나만 걸치고 다 이제 들어갔죠.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이야기부터 풀면 또 이것도 한 3박 4일 해야 돼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진짜 위험 천만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또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사할 따름이더라고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이것도 이렇게 감시 초소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들. 이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컨테이너를 거기에서 뭘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그 건물을 세울 수가 제한되고 어렵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기본적인 생활 공간들이고 모든 활동이 기본입니다. 아까 전에 중요한 그 본청이라든지 특수 건물들은 콘크리트로 방어를 위한 또는 지하로 구축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공간은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이렇게 컨테이너에 3-6 또는 9-3짜리 컨테이너를 여러 개 합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개 군대 8명이 생활하는 컨테이너인데, 이 컨테이너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 여기 6짜리가 지금 1개, 2개, 3개를 합쳐 놓은 거고, 이 안에는 침대와 책상과 냉장고와 에어컨, 생활에 필요한 이런 최소한의 것들을 갖춰놓고 저희가 열악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의식을 한다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죠. 이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어떻게든 또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놓거나, 옆에 보면 이쪽으로도 그 체육 기자들인데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운동을 하면서 일과 이후에 자기의 체력 단련 또는 일과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식당이라고 보여드린 곳인데 120여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저희가 한 280여 명이 넘다 보니까 3교대로 식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의 식사를 책임져주는 취사 용사들, 취사장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컨테이너 위엔이라고 써있는 취사장 컨테이너만 해도 20몇 개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냉동, 냉장,
특수 부시 뭐 이런 것들 우리 비상시 생활할 수 있는 물도 다 컨테이너에 보관을 한다. 가지고 같이 먹고 자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이게 제가 생활했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드럼이라든지 각종 뭐 전자기기 장비는 많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가져오지만 그걸 활동할 수 있는 인원들은 매년 또 인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3, 4, 뭐 취미 맡거나 또 되는 인원들이 하지 그렇지 않다면은 좀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민군 작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앞에 설명드렸던 의료 지원과 태권도와 각종 사업들 중에 일부를 사진을 캡처한 부분과 다른 곳에 또 발췌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뒤에 있는 분이 아바시아 시장님이신데 한국과 레바논의 이런 협정서와 저희가 아마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분들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적십자는 그 의료 활동을 하는 이 부사관들 중에 한 명이 그 현지인들을 줄 세워 앉혀놓고 의료 지원을 해준 겁니다. 내과라든지 우리나라 그 보건 건강복지가 엄청 잘 돼 있다는 거를 외국 나갔다 오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보건 건강보험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거, 자는 거, 내 건강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감기약, 해열제 자체도 돈을 많이 주고 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플 때 적절하게 치료를 못 받으면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진료로 최소한의 이런 필요한 약들을 처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들을 도와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사탕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줄 서 있으면 간호장교가 혈압을 재고 진료를 체크해서 접수 받아서 이 안에서 진료 활동을 합니다. 극히 제한되지만 이 제한되는 가운데서도 진료를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과 진료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치과 국내에서 치과 가지고 제가 아현이가 아파가지고 어제 발치를 하고 왔는데 몇만 원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치하려면 하나에 100만 원씩 받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이 지역 안에서는 사람들이고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되게 우호적입니다. 굉장히.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해와서 저는 그걸 그냥 이어받아서 그대로 답습하고 다시 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데이에 행사가 있거나 어떠한 활동들을 할 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제대별로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행사간에 우리의 상급 부대장을 모시고 우리가 사열도 하고 교대식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특공 무술이라든지 우리 부대에서 준비해간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뭐 댄스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게 저에게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스 하나하나, 인원 하나하나, 임무 하나하나, 어떤 걸 할 것이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다 기획해서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우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투어였나요? 이런 것들을 다국적 분에게 우리나라를 선보이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 보면 레바논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인들과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뒤에 잠깐 스윙 클래스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현지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들의 자생 능력을, 그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재봉기를 사주고, 재봉에 필요한 모든 재료, 실부터 해서 각종 부수 기재들을 사주면서, 소모품들을 사주면서, 또 그들 중에서 뛰어난 분을 고용을 해서 그 여성들에게 직업 재봉을,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로 도와주고 있고, 그 만든 것 저희 부대의 하나의 장으로 가져와서 또 팔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그 레바논은 관광 국가입니다. 그 안에서 1차, 2차 산업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라고 하면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많이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오고, 그 배경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부터 관광업으로 지리적 위치 자체가 관광을 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발달이 있었는데 7, 80년대까지만 해도 지중해 유럽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그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걸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 이후에 과도기 한 50년, 60년, 70년 이 상태로 퇴보되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도와준다고 해도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기계만 사가면 할 수 있는 것들, 뭐 솜사탕, 슬러시, 팝콘. 저도 사간 게 저희가 그 오징어 게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 띠기라고 하나요? 그 설탕 녹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를 판으로 찍어내면 붕어빵 찍듯이 찍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설탕 녹이고 이렇게 넣어주면 찍는 거. 그런 걸 또 사가가지고 알려주고 별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은 또 좋아라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태권도 교실을 2개 마을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2007년 우리 동명부대가 파병을 시작해서 지금 24년까지 17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미란이라는 친구인데 요만했던 친구였습니다. 17년 전에. 이거보다 더 어렸죠. 그때 5살 막 이랬으니까. 지금 성인이 돼서 우리 동명부대와 계속 같은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태권도 4단을 따고 대한민국의 2회, 저희가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8개월마다 교대를 하면서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군 어느 정도의 지도자를 열댓 명을 뽑아가지고 모시고 옵니다. 매년. 아니지, 8개월마다. 한 2년에 한 3번? 그러한,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그 프로그램도 엄청 알찹니다. 군대에서 하다 보니까 청와대, 옷 가면은 국방부, 합참. 그리고 그들의 사회에 필요한, 조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농어청 공사, 뭐 각종 우리 또 관광지 이런 것들을 알차게 꾸며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꿈을 키워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벤치마킹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또 연결돼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혜택을 이 친구가 2번을 받더라고요. 그 한 17년 동안 어렸을 때 한 번 와가지고 국기와 태권도와 연결해서 하고, 또 중간에 한 번 와서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지금은 거의 뭐 정착이 됐고, 국기원에서 세계 190몇 개, 엄청 우리나라 세계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그 태권도를 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과 연계돼서 이 친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이러한 지금 뒤에 있는 이 친구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차다. 이 친구도 그러한 혜택을 같이 받아서 가면 거의 뭐 그냥 저희는 진짜 큰 스승입니다. 그냥 저희가 가면 엄청 따뜻하게 모든 걸 다 진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가 근데 이제 보시면 히잡 쓰고 있잖아요. 히잡을 안 쓰고 있는 여성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히잡을 쓰고 있는 친구들은 이슬람이라서
만지면 안 되고 먼저 말 걸면 안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그런 걸 어느 정도 조금 우리끼리 있는 공간에서는 서슴없이 다가와주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문화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한도 끝도 없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부대끼리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영상 보고 장기 자랑하고 이렇게 친목 다짐을 하는 이런 활동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5개의 시를 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아빠시아 시장님이 가장 우호적이신 분인데 이분이 17년 중에서 반절 이상 하셨으니까 한 9년 가까이 있으시면서 그때부터 계속 받아왔던 이런 사진들과 이런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항상 자랑하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슬람이지만 너희들과 이렇게 뭐 교류하고 너희들 다 주인들. 여기가 다행인 것이 중동 지방은 다 이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실수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이슬람이 한 55%, 기독교가 40%, 나머지 기타 종교였듯이 존중해줍니다. 타 종교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각종 유명한 지역들과 주님이 활동했던 카나라고 하죠. 가나안 이런 지역들도 다 레바논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닐 수 있고 물어봐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알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제가 잘 지내고 왔습니다. 제가 가게 된 배경과 거기 가서 해야 될 임무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는 엄청 고민하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힘들고 가서도 울고 웃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는 이제 잠언과 시편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시편의 24편이었나요? 주님께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참 사망의 음침한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281명이 다 똑같을 겁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지만 내가 나라에서 부름받아서 내가 지원해서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배워서 훈련받아서 와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자유로 가는 친구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8개월이라는 시간은 그 안에서 갇혀진 공간에서 으쌰으쌰 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성경이었고 주님이었고 말씀이었고 제가 지나고 한 달 뒤, 돌아와서 한 달 뒤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많이 부족했고 힘들고 아쉬웠지만 항상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에 감사하고 제가 그곳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제 옆에서 항상 해주셨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거를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옆에 누가 있으면 나를 돌아보고 가다듬습니다. 내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 비춰질 때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를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면, 내가 편한 곳에 가면, 가정에 가면 아니면 또 나 혼자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나태해지고 또 다른 모습이 저는 나옵니다. 근데
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제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과연 내가 그러한 활동,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상황, 그러한 나태한 모습을 해도 될까를 돌아보게 되고, 제가 거기 가서 뭘 해야지라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드니까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한 몸 편하게 해보자. 내 한 몸 좀 편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게 내가 알아서 다 하고 협업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또 주님께서 잘못 말씀드렸나? 제 후배를 통해서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선배에게 그럴 수 없는데, 선배님 요즘 교회 일을 하시고 민군 작전을 하면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독단적으로 하십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 친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입니다. 근데 쓴소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 작은 말씀에서 보시면서 10장에서 9장이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주님께서는 항상 제 옆에 계십니다. 제가 잘났다고 제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갈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분 나빴거든요. 난 잘하고 있는데 네가 오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잠언을 자주 봤는데 그 말씀이 한 일주일 지나고였어요. 그게 딱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후배한테 가가지고 고맙다고 했죠. 고마워. 네가 저번 주에 말해준 걸 내가 그 당시는 기분이 나빴는데 네가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내가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바로 저는 생각하고 행동을 바로 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내가 결심을 하면,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제 작전 부대들, 나와 함께 협업했던 부대들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잘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내 욕심이었던 것 같다. 너희들과 함께 협업하고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게, 교회 안에서의 식구들은 9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나오는데, 280명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인원들이 25명이 안 됐습니다. 그 인원들 간식 사주고 뭐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저 잘났다고 할 때와 다르게 제가 돌아보고 주님 말씀 보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를 바로 실천할 때 역사하신 게, 제가 교회 인원들을 많이 나오게 돼서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잊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제가 다시 돌아볼 때 교회의 인원들이 많아졌거든요. 배는 아니면 한 30, 40명 가까이 되면서 그런 거에 또 한 번 더 감사하고, 제 생활 속에서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돌아본 8개월, 한 달이 지나서 많이 잊었지만 제가 부족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모습들, 제가 7년 전에 30대에 갔던 그 파병에서의 저의 영향력과 40대 초반에 지금 제가 가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달랐습니다. 10대, 20대 주님께서는 저를 계속 이렇게 단련하고 쓰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저는 주님 안에서 따르고 주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죠? 수요일, 월요일 날 다음 근무지가 발표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좀 평택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거기서 어떠한 또 일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될지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왜 여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우리 자매가 속상해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냐고, 그냥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저는 말했거든요. 주님이 그래도 강원도는 안 보내주셨다. 강원도는 안 보내주셨고 평택이라서 2시간 반이면 올 수 있으니까 그 파병 가기 전에 강원도 보내려고 했던 걸 8개월 후에 나에게 이해를 기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저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날 2월달 잘 쉬었는데 제가 이제 갈 곳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앞으로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안행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잘 성장하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